좋아! 종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메인보드. 이제 인텔 CPU가 새로 나왔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메인보드는 Z890 메인보드입니다. 이 제품이 왜 추천해줄 만한지, 언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찝어드릴 거고요. CPU 관련 얘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는 보시면 되시고, 그거 외에 메인보드하고 조합되는 CPU들 찝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다음으로 MSI 제품입니다. MSI의 Z890 엣지 TI 와이파이. 얘네도 뭐 네이밍이 산으로 갑니까? 나중엔 TI 슈퍼 와이파이 나오겠다. 자, 어찌됐든 라인업들 한번 볼게요. 라인업은요, 지금 유니파이, 웬일로 유니파이가 나옵니까? 아직 간라이크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유니파이, 에이스, 엣지, 카본, 기본, 토마호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1번, 요게 2번, 그 다음이 요게 3번이고요. 이게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마지막이 간라이크. 이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상급기냐 중급기냐 하급기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큰 차이들은 이런 거예요. 이제 금액대가 높고 3급기로 넘어갈수록 이런 차이들이 생겨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요,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층층층층층층 그 사이에 전원 연결 돼가지고서 라인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 층이 6레이어냐 8레이어냐, 그러니까 6개냐 8개냐, 자 그런 식으로 레이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전선을 깔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준다. 전력 효율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효율을 내준다.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원부의 차이예요. 전원부의 개수, 캐패시터 여러 가지들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준으로 이제 상급 보드를 가야 될지 중급 보드를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요. 가장 알아보기 쉬운 거는 디자인이죠. 뭐 그 차이라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에 대한 지원, CPU 오버클럭에 대한 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얼마나 전압을 세밀하게 잘 줄 수 있느냐가 오버클럭의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급 보드로 갈수록 오버클럭이 잘 먹는다, 더 높은 동작 속도로 동작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CPU가 이번 나온 울트라 애들 같은 경우는 기본 CPU에서 먹는 게 6400이 먹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존 짝의 5600 메모리도 인텔에서 간간히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라이젠보다는 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5600 메모리가 지금 4800 동작 속도 대비 가격이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보여줄게요. 16기가 메모리만 봐도요, 4800이 9만원이에요 9만원이야. 근데 5600은 59,000원 59,000원이다. 이게 동작 속도가 더 높은데 더 싸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전 짝들 라이젠, 인텔 다 포함해서 5600 메모리가 워낙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안 팔린 거란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4800만 신나게 팔리니까 4800만 가격이 9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 CPU를 쓰면은 장점은 저 메모리 쪽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조건 울트라를 사라 라고 곡해해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찝고 넘어가고요. 5600 메모리 동작 속도도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메인보드에서도 5600 플러스 얼마까지? 요새 9000도 된대요. 만짜리 XMP 메모리 나온 것도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QVL이라고 하는 메인보드의 XMP 지원 메모리 호환 목록을 찾아보셔야겠지만, 교차 검증을 해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을 무조건 해보셔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DDR5의 XMP 메모리는요, 만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컬러풀에서 만짜리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9000 넘는 애들은 G스킬에도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메모리 오버클럭, 높은 동작 속도로 같은 성능에서도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메인보드 같은 경우가 카본, 토마호크, A, 전원부 같은 경우는 1611, 2111, 2611 TI 엣지 와이파이라고 하는 이 559,000원 기준의 메인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컨셉입니다. 화이트. 강력한 전원부 솔루션의 메인보드, 전원부가 어떤 종류의 전원부가 들어갔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90A
디지털 전원부 PWM, 8레이어 여기 8레이어 써있죠. 8핀 전원부. USB가 많이 빠졌는데요. 여기에 3개 더 넣어줄 수도 있지 않았었나? 좀 아쉽네요 이거는. 하지만 라이트닝 써져 있는 거 보면은 지원되는 것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자 여기입니다. 9200. 오, 9200까지 일단은 지원이 된다고 써있어요. 메모리 오버클럭킹 XMP 3.0 지원.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 사실 때 물론 지원하는 메인보드들이 워낙 많았지만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 나오는 RTX 5000번대 PCI 5.0 지원입니다. 메인보드에서도 PCI가 5.0을 지원을 하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CPU가 5.0을 지원하는지를 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SSD도 5.0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5.0들을 지원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판단하는 것도 구매하실 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보자. 8K 60 플러스 썬더볼트 2개, 그리고 저장 장치는 젠5 써있죠. 5.0 슬롯이 1개가 있고요. 와이파이 컨트롤러가 여기 있다. 와이파이 7이라고 써있죠. 윈도우 11 기반입니다. 메인보드 보실 때요 와이파이 6, 그러니까 6 있죠. 6 기반은 윈도우 10도 됩니다. 근데 와이파이 7은 윈도우 11로만 가셔야 돼요. 이유는 이 와이파이 무선 랜 드라이버가 안 깔립니다. 안 깔려요. 윈도우 10에서 안 깔린다고 이게. 그래서 요 메인보드에서 6인지 7인지 기준으로 보셔가지고 윈도우 10을 가야 될지 11을 가야 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제품은 와이파이 7이기 때문에 윈도우 11로 가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딱히 항상 있었던 부분들 들어가 있는 거고, 시리즈 완벽 지원, DDR5 9200 메가헤르츠를 지원한다. 확실히 메모리 측면에 있어서는 DDR5가 나오고 시대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확실히 동작 속도에 있어서는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죠. 더 강력해진 PCB 디자인, 서버 등급 구리 PCB판, 16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강화된 디지털 전원부 90A. 90A는 이제 상급에 이제 턱걸이 하고 있다. 이게 110A, 120A까지도 갑니다. 이제 하급 모델은 60A, 50A 이 정도라 보시면 되시고요. 평균적인 게 한 60에서 80 정도 암페아인데 90A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상급의 턱걸이. 상급이야! 할 수는 없지만 상급의 턱걸이 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상된 쿨링 솔루션 프로저 가드, 더 넓어진 히트싱크. 근데 무겁더라고 확실히.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있는 히트 파이프가 들어가서 이 두 개를 이어주는데, 요거 기준으로 잡으면은 얘는 말 그대로 상급 보드의 디자인을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디자인 자체는 상급 보드예요. 여기에 LCD 막 그런 반짝반짝한 게 없을 뿐인 거지 거의 상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어딨냐. 공랭 쿨러, 파워, 이지 커넥터, 조립, 뭐 이런 거는 뭐 상급 보드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젠5 M2, 젠4 M2. 그리고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요새 루머로 떠도는 말이 저 소켓, 이번에 나온 저 15세대 소켓이 일회성일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야, 일회성인 소켓을 저렇게 투자해서 만든다고? MSI 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의 브랜드의 메인보드들도 봐봐요. 일회성인 소켓인 녀석들에게 메인보드 회사, 제조사들이 신경을 정말 많이 써서 만든단 말이에요. 890들을. 걔네들이 멍청이는 아니잖아요. 참고로 루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RTX 5090에는 16핀이 2개 꽂힌다. 그런 루머가 있었죠. 결국에 뭐로 바뀌어졌습니까? 조회수를 목적으로 한 그냥 루머. 그렇기 때문에 이 일회성 소켓은요, 루머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아니다가 아니고요. 루머로 보시고 가볍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클릭 바이오스 X. MSI도 바이오스가 좀 바뀌었나요? 그러네. 리뉴얼된 MSI 바이오스 X는 직관적인 UI로 바이오스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바뀌었나봐요. 원래 바이오스 세팅 화면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바이오스도 바뀌었다. 미스팅 라이트는 한 번에 연동하는 그 RGB 색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인데 일단 무게는 묵직해요. 아무래도 50만원 좀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메인보드 쓰실 거면요, i5 쓰시는 거 아닙니다. i7도 고민해서 쓰시는 거예요.
i7 고민 i5 쓰지 마시고요. i9 가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메인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잡을 때 i5나 i7 쓸 건데 이 정도 메인보드 사도 되냐? 아 물론 사도 되지. 사도 되는데 권장은 아니라고요. 장보러 다닐 건데 포르쉐 사도 돼요. 근데 경차만 있어도 장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메인보드 보실 거면은 i7하고 i9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CPU가 아무리 이제 게이밍 성능이 좀 너무 구리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울트라 기준은 작업 성능 면에서는 소폭 올랐고요. 특히 NPU라고 하는 AI 관련으로 작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인텔 전용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AI 작업을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인텔 CPU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게이밍 기준에서는 AMD가 현재로선 이겁니다. AMD 메인보드에서도 MSI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뜯어봅시다. 일단은 화이트 컨셉을 하실 분들은 요걸로 가시면 되고, 잠깐만, 그러면은 요거는 화이트 컨셉이니까 블랙 느낌으로 하면은 어떤 걸 골라야 되나요? 블랙 하실 거면요, 요거 토마호크가 같은 급이에요. 토마호크가 같은 급이고 카본이 그 위에 급입니다. 그래서 카본이랑 얘랑 비슷하겠지? 아닙니다. 얘는 화이트, 얘는 블랙. 오케이? 자, 뭐가 들어있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안테나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고 굳이 뜯어올 필요는 없어요. 다 똑같아. 자, 메인보드는 꺼냈고, 이건 뭐지? 열쇠가 뭐야 이거? 인텔을 사지 않겠다는 너의 마음을 찰칵 열어주겠어. 다음으로 드라이버는 USB 다 들어있어요. 이제 CD 안 들어있습니다. 자, 보자. 확실히 방열판이 굉장히 무겁게 잘 돼 있는 거를 느낄 수 있네요. 제발 쇼츠로 박제하자고? 짜라란. 자, 확실히 화이트 메인보드 MSI가 돌아왔습니다. 원래 화이트 메인보드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 PCB판에 도색이 안 돼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가바이트에서 에즈락에서 어마어마하게 쭈루루룩 나오다 보니까 MSI가 원래 PCB판까지 도색되어 있던 선두주자였는데 걔네밖에 없었는데 아틱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실라나? 그게 화이트까지 도색이 되어 있던 메인보드였는데 어느 순간 단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부터 이 PCB판이 도색돼서 진행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왜 검은색이야? 라고 하시는데요. 어차피 끼면 안 보여요. 하지만 이것도 화이트였으면 좀 더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뒤에 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썬더볼트라든가 USB라든가, 또 근데 말하고 보니까 이 밑에 4개를 더 넣어놨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적은 게 아닌데요? 그냥 여기가 비어 보일 뿐인 거지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쪽에서 보면요, 지금 이 공간이 최상급 보드로 가면은 여기에 구멍 뚫려 가지고서 조그만한 팬이 하나 들어가요. 여기 전원부 쪽에 공기 빼준다고. 이 말은 뭐냐, 상급 보드, 그러니까 최상급 보드에 기반 틀을 가져다가 쓰는 형태일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열판 같은 경우는 꼼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만 봐요. 지금 맨 밑에 줄이랑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총 3레이어로 들어가 있죠. 원래 이렇게 널찍하게 해놓고 옆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가 비어 있다고. 이게 꼼수거든요. 넓은 방열판이지만 확실히 발열 효율 잡는 거는 통짜가 많은 게 열을 많이 머금고 있을 수 있잖아요. 무거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도 3열, 그리고 이쪽에서도 봐도 무거워 씨. 여기서 봐도 통짜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방열판 쿨링 솔루션 쪽에 있어서는 가라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 이제 또 찰칵찰칵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이제 메인보드들 이거 알아요? 나사 거의 안 씁니다. 지금 여기에 M.2 들어가는 슬롯이거든요. 그리고 5.0 기반이기 때문에 두껍게 나온 건진 몰라도 굉장히 길고 두꺼워요. 근데 사실 제가 5.0을 여기저기 실제로도 보고 막 이랬는데요, 5.0 SSD 이 정도로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4.0은 이거면 날라다녀요. 아이 차가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5.0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5.0 쓰실 분들은 여기 달려있는 이 방열판은 그냥 다른 싸제로 업그레이드하는 거 추천드리고, 다시 한번 껴볼게요. 걸쇠에 걸고 끼면 돼요. 그리고 이쪽을 누르면 열리나? 됐네. 여기 보면은 동그랗게 원으로 그냥 꽂는 겁니다.
이쪽에 걸쇠를 걸어서 구멍 맞춰서 딸깍 끝. 그리고 밑에 쪽은 밑에 쪽도 똑같아요. 여기 부분 누르고 올려. 빠졌습니다. 방열판이 또 있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열판 두께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쪽에 방열판도 또 있고요. PCI 이게 그래픽카드 들어가는 쪽인데 확실히 요새 그래픽카드가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4090 같은 거 끼면은 3 사이즈를 먹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 블러스트나 아니면 랜카드라든가 캡처 카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애들은 걔네가 가려요. 있는데 못 써.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장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만큼의 공간을 두고 내려줬다. 확실히 생각을 하는 기업이에요. 제조하시는 분들이. 원래라면은 여기쯤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쯤에 달려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한참 밑에 내려놨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끼고 딸깍 해볼게요. 끝. 이건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도 그렇지. 그래픽카드 락 버튼 이거 딸깍 하면은 열립니다. 짤깍.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CPU 전원이에요. 원래 여기 있었던 녀석인데 이게 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방열판을 위해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이 밑에 8핀은 뭐예요? 잠깐만요. 저 8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이다. 여기 있다. 새로운 그래픽카드의 장착 솔루션. MSI만의 독자적인 메인보드.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뭐야, 그럼 저걸 꽂으면은 나는 그래픽카드에 선 안 꽂아도 돼? 이게 아니고요. 저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내 그래픽카드의 전력 효율적인 측면을 도와주는 보조 핀이다. 오케이? 보여요? AI 딥러닝과 같은 고성능 그래픽카드 작업 환경,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제공.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급 메인보드의 기준은 뭐냐면 세밀하게 전력값을 주고 빼고 유지하고 하는 역할로서 레이어가 중요하고 그만큼 오버클럭에 대한 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CPU하고 메모리는 이야기했지만 그래픽카드도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버클럭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하게 되었을 시 또는 안 했을지라도 100%의 로드율로 팽팽팽팽 돌아갔을 시 5090의 경우 현재 600W라고 기준이 잡혀있지만 혹시라도 로드율이 600W를 피크치를 쳤다 떨어졌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조 전원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전압을 꾸준하게 줄 수 있다. CPU와 메모리는 메인보드에서 해결을 한다 치지만 그래픽카드의 자체 녀석은 저 보조 핀으로서 추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저거를 안 꽂아도 되고요, 꽂아도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바이오 플래시 바이오스라든지 클리어 시모스 버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있고 확실히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5용으로 나온 녀석이 아니에요. i7용으로도 나온 녀석이 아니에요. 물론 i7도 쓸 수는 있지만 i7도 이런 거를 가도 되고 이거보다 더 상급 가도 되고 이거보다 더 하급 가도 됩니다. 하지만 i9을 쓰실 거라면은 전력 효율 측면이나 작업 측면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이거 이상급을 가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력, 세밀한 안정성 여러가지 등등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i9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구매를 해요? 게임하려고? 아니에요. 지금 성능이 다 오픈이 됐고 게이밍 성능 관련해서는 AMD가 이거다 이러고 있는 판국에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AI 작업, 두 번째 작업용, 말 그대로 작업을 위해서 가야 되는 형태의 CPU를 사는 건데 그러면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력적인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메인보드 중하급 쓰는 거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런 CPU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메인보드를 가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가격대를 보실 거라고 한다면 요 MSI의 Z890 엣지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거 사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격대에 있어서 그만한 퍼포먼스를 내주고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고.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비교됐을 때 에이스 한번 볼래요? 봐봐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디자인이 똑같죠? 똑같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상급 메인보드의 디자인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것 같다 라고 했었잖아요. 봐봐,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다를 게 없어. 그치? 디자인은 똑같죠?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보라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그럼 얘는 구멍이 여기는 만들어놨네. 다음으로 저 부분에 USB가 더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Z890 메인보드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CPU 자체가 워낙 못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작업적인 측면이나 AI 측면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인텔이 우세하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울트라 시리즈에서 NPU가 탑재가 된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인텔 시저 하지 말고요. 제가 문 아까 자물쇠 열어드린 것처럼 인텔을 사지 않겠다는 너의 마음을 찰칵 열어주겠어. 내가 AI 하실 거다, 내가 작업할 거다 라고 한다면은 꼭 인텔 CPU를 선택하셔서 요 메인보드와 같이 조합해서 예쁜 컴퓨터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조군이었고요.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는 컴퓨터가 있으시다면,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www.조군컴.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1: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안녕.